주택법의 핵심 정리 17번째 시간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지 등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 사업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규정. 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다음 어느 하나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원하면 우선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우선해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자,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주체한테 또 주택조합에게도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다만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국민주택 규모인 세대별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그런 주택 개수가 50% 이상일 때 주택조합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매각,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다. 단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우리 채비지는 우리 예전에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주체가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채비지를 팔 때 자,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짓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먼저 파는 토지는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건설한 사람들한테 먼저 팔 수 있는데 자,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하는 사업주체는 반드시 국민주택을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용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를 팔 때 나한테 먼저 좀 팔아라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필요해서. 그럼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먼저 매각할 수 있다. 옛날에 좀 시험 문제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때 채비지를 총면적의 50%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한데, 자, 채비지 매각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자,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 주체가 한 명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양도 가격이 시험 문제 답이었는데, 채비지 양도 가격은 시세보다 좀 낮은 감정 가격으로 자, 시세의 한 90% 정도 되는 감정 가격으로 채비지를 싸게 파는데 다만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할 때는 감정가보다 더 싼 조성원가로 예외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임대주택 85 이하로 자, 국민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규모로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감정가보다 더 낮은 금액인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5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고 채비지 매각 가격 같은 거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요 4명은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봤던 매도 청구는 수용이 아닙니다. 매도 청구하고 불응하면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그 땅을 이렇게 판결문에 기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매도 청구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토지가 필요하면 또는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강제로 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할 때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취법을 준용하는 거죠. 자, 우리 공취법에는 이 사업 인정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인정을 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법에 따라서 받으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공취법에 따라서 사업 인정이라는 서류 심사를 받아서 수용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런 사업 인정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 같은 것들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닙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할 때 토지 매수나 주민들을 만나서 보상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수 금액에 또는 보상 금액의 2% 정도 안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4%가 아니라 2%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이 우리 아까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 매각 요구, 수용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주택사업으로 하기 위한 토지 취득 규정입니다. 자, 토지 취득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조합에게 토지를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도 할 수 있죠.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전체 면적의 50% 이내에서, 자, 2분의 1, 자, 50%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시세의 90% 감정 가격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이거 앞뒤가 바뀌었네요. 자, 채비지 양도 가격은 시세의 90% 정도 되는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다가 단,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나 소규모 국민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우리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원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자,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 절차 할 수 있었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2%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으니까 5번도 맞는 규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 들으실 때 이런 체계도 자료가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체계도 자료는 제가 이제 파일 형태로 저한테 메일 주소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자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이런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약집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기출문제에다 표시했으니까 기출문제 나온 부분들은 다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자, 우선 요 기본적인 교재를 먼저 받으셔가지고 공법 기초가 없는 분들은 기초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무료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메일 주소를 주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저녁 때 통합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